네, 안녕하세요. 별별 시네마 큐레이터 서은선입니다. 네, 방금 주예린 감독님의 37이라는 작품을 함께 보셨고요. 이제 지금 이 자리에는 주예린 감독님과 또 37에서 스크립터이신 한혜인님과 함께 이제 자리에 나와주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주예린 감독님과 또 스크립터 한혜인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간단한 인사와. 안녕하세요. 37을 37살에 쓰고 38살에 촬영하고 39살에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영광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흔을 바라보고 있는 배우이자 감독 주예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감독님을 도와서 스크립터 37에서 스크립터를 한 한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혜인님께서는 이제 이 작품에서는 스크립터로 또 활약을 해주셨지만 또 영화를 만드시는 감독님이기도 하세요. 그래서 그냥 저는 한혜인 감독님이라고 같이 이제 부를게요. 네. 네, 지금 실시간 채팅으로 뭐 질문이나 이제 소감을 올려주시면은 함께 대화를 나눠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채팅창에 아마 올라오신 공지를 보면 아시는데 오늘 대화 중에 또 질문이나 소감을 남겨주신 분들 가운데 두 분을 이제 선정을 해서 영화 관람권을 이제 드리는 이벤트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분이서 이제 같이 이제 영화를 만드시고 이렇게 스터디 모임까지도 원래는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런 두 분의 인연을 먼저 좀 들으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네. 어떻게 만나시게 된 거예요? 제가 4년 전에 2017년에 서울영상위에서 이제 진행하는 시나리오 수업이 있었어요. 그때 글을 한번 제대로 쓰는 방법을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거기 수업 신청을 하고 들어가게 됐는데 한혜인 감독님 거기서 만났죠. 그래서 몇 개월이었죠? 3개월? 네. 3개월 동안 우선 수업을 듣고 저희가 단편 2개씩 완성을 했었어요. 근데 수업이 끝나고 나서 그 기억이 너무 좋아가지고 혹시 수강생들 중에 따로 스터디를 할 만한 생각이 있으신 분 있냐 했더니 바로 혜인 감독님이 생각이 있다 해서 그때부터 4년 동안 그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혜인 감독님이 영화를 만드실 때는 또 예린 감독님이 스텝으로 같이 또 도와주시기도 하고 그랬다고 들었어요. 네. 네. 배우로도 한번 네, 참여했었고요. 서로의 영화에 계속 이렇게 작업을 도와주시는 그런 두 분이시고요. 네. 이제 채팅창에 질문이 벌써 이제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들도 이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그 전에 먼저 저의 질문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37이라는 이제 제목이 굉장히 좀 직관적이잖아요. 37살 이런 느낌으로 들리는데 실제 이제 영화 속의 주예린의 실제 나이를 뜻하는 것 같은데 영화를 보다 보면은 확실하게 뭐 그렇다라고 소개되지는 않거든요. 네. 이 37이라고 제목을 짓게 된 이유를 좀 여쭙고 싶어요. 제목을 37으로 사실 사람이 되게 나약해질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근데 저는 좀 클리셰 같긴 하지만 그리고 거기서 되게 자유로워지려고 항상 노력은 하는데 한 해가 지날수록 이제 나이를 먹는다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한테 위축이 되고 좀 자신감이 떨어지고 하는 것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이 얘기를 하고 싶었으나 약간 그래도 칭얼거리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래서 제목으로는 저의 마음을 직관적으로 표시를 하되 그걸 너무 내세우지는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목을 37으로 했습니다. 이제 혜인 감독님은 이 37의 시나리오 때부터 이제 영화가 완성되는 그 전반의 과정을 다 옆에서 지켜보셨잖아요. 네. 네, 시나리오를 처음 봤을 때 인상이 혹시 기억이 나세요? 어땠는지? 저는 일단 좀 지금 영화로 나온 버전보다는 훨씬 더 긴 버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딱 느꼈을 때는 저는 이제 배우의 입장은 한 번도 돼본 적이 없었는데
굉장히 좀 실제적인 그런 리얼리티가 되게 그런 디테일들이 되게 잘 살아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고, 물론 여기 지금 만들어진 영화에는 뭐 환상 장면도 있고 뭐 피노키오 장면도 있고 하지만 되게 배우라서 되게 쓸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였다고 네, 생각했습니다. 네. 아마 지금 영화 보시는 분들이 눈치를 채셨을 것 같기도 한데 이 영화 속에 이제 등장하는 이제 배우이자 이제 감독이 다 주예린 님께서 다 직접 하셨어요. 마스크를 써서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은 긴가민가 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름이 또 같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가 이제 배우로 원래는 출연하지 않고 이제 감독님이 쓰신 시나리오인 걸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는. 네. 근데 결국에는 이제 출연을 결심을 하셨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 이름을 그대로 또 가지고 가면서 연출이랑 이제 배우를 병행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런 선택을 한 이유들이 좀 궁금해요. 근데 이게 지금 영화 재판방송님께서 이 영화를 만들게 된 동기에 대해서도 여쭤보셨거든요. 그 약간 맥락이랑 맞을 것 같아서 그 어떻게 영화를 만들게 되셨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영화를 만들게 되었느냐. 우선 영화를 만들려면 글을 써야 되는데 저는 모든 글을 일기로 시작을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날 내가 울게 된 이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걸 일기로 쓰다가 이거 여기에 약간 살을 덧붙여서 이야기로 만들어보자 해서 시나리오를 완성하게 됐고요. 영화로 찍고 싶다는 생각이 예전부터 있었는데 사실 아무리 작은 영화라도 제작비가 필요하잖아요. 운 좋게 근데 제작 지원을 받게 돼서 찍게 되었습니다. 네, 감독님 여쭤보신 대로 원래 배우를 캐스팅을 하려고 했는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의 이야기, 누가 봐도 저의 이야기인 걸 썼는데 배우를 캐스팅해서 이제 제가 연출을 하면서 지도하는 게 전 상대적으로 쉬운 선택이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었거든요. 이 크루를 이끌어가면서 내가 연기까지 한다는 걸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계속 들었는데 그럴수록 내가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더 들었던 것 같아요. 도전해서 완성해보고 싶다라는 도전 의지가 좀 생겼던 것 같고 저희 연출팀 중에 한 분이 회의 중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이런 거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네가 하지 않으면 연기를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 용기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굳이 이제 제 진짜 본명은 아니지만 활동명을 영화에서도 그대로 쓴 이유는 사실 편집을 되게 자잘자잘하게 많이 했거든요. 제가 검색을 할 때 이제 나오는 유튜브 화면이라든지 이미지 같은 것들이 실제로 이제 포털 사이트에 저를 검색하면 나오는 것들이었는데 이제 배역 이름을 쓰다 보면 사실 그런 미술적인 것들로 준비해야 될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물리적인 여건이 그게 되지가 않아서 약간 나쁘끄럽지만 네, 제 이름으로 해야겠다 하면서 조금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을 한 거죠. 네. 실제로 유튜브에 검색을 하시면은 그 영화 속에 등장했던 이제 무명 배우 주예린의 일상인가요? 일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표지 그대로 이제 있고 네. 또 구글의 구글의 이미지 검색으로도 이제 표현되는 게 같더라고요. 네. 제가 영화를 보고 또 그런 부분을 혹시나 해서 찾아보시면은 그런 또 재미가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들었고 또 예린님이 직접 이제 출연과 이제 연출을 병행하시고 나오니까 저는 더 감동이 되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이제 실제로 이제 실황들이 있잖아요. 네. 그 마지막 부분에 아마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영화의 어떤 큰 매력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하고 싶고요. 네, 또 질문을 하나 읽어볼게요. 현우 김님께서 마지막에 사랑받고 싶어서라는 말이 이 작품의 주인공이 꼭 하고 싶었던 말 같아서 인상 깊었습니다라고 이제 소감을 남겨주셨고 그러면서 혹시 피노키오 손이 나오는 몇몇 장면은 주인공이 위로를 받고 싶은 의미인가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네, 정확한 것 같아요. 위로를 받고 싶은 그런 의미를 굉장히 직접적으로 손을 통해서 나타낸 게 맞고 그 마지막에 사랑받고 싶어서라는 대사는 되게 쉽게 썼으면서도 고민은 오래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좀 상반되는 얘기이긴 한데 칭얼거리는 것처럼 들릴까 봐 너무 직접적이고 한 18분 내내 그래도 예린이라는 그 사람이 나름 씩씩하게 고군분투하고 혼자 이렇게 상상하고 이러면서 살아온 사람을 너무 현실 속에 던져놓고 일기를 쓰게 하는 느낌이 들까 봐서 고민을 했었는데 이 순간만큼은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쓰게 됐습니다. 인상 깊었다고 하시니까 좋네요. 네. 지금 그 피노키오가 이 자리에도 함께하고 있는. 네, 그렇습니다. 네, 피노키오도 함께 이제 나와줬어요. 당근마켓에서 네, 오늘 해인 감독님이 찾아서 제가 이제 아. 받은. 원래 가지고 있는 소품이 아니었어요. 네. 원래 왠지 이게 또 실제 주애린이라는 배우의 이제 이야기다 보니까 저것도 실제로 가지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했었는데. 맞아요. 제가 근데 거의 그런 부분에서 좀 실생활을 그대로 다 가져오려고 했는데 피노키오 같은 약간 메타포적인 거 하나 욕심이 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옷도 사실 피노키오 옷이었고 잠옷 입었을 때 아마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 목각 손이라든지 이 인형은 실제로 다 구입을 했습니다. 그럼 왜 피노키오인가요? 처음에는 단순히 코 성형에 대한 이야기이다 보니까 그런 만화 중에서 코 이야기를 하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직관적으로 또 피노키오가 생각이 났는데 가만 보니까 저랑 너무 닮은 것 같은 거예요. 아빠 말 안 듣잖아요. 그리고 말썽 부리고 하지 말라는 거 하고 거짓말 치고 이런 모습이 저랑 닮아 있는 것 같아서 네, 가져왔습니다. 그렇군요. 피노키오에 대한 또 질문은 이태리님께서도 해주셨는데 그 상징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질문해 주셨고 방금 감독님이 대답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이제 이 영화의 좀 촬영 과정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볼게요. 해인 감독님께 이제 질문 드릴게요. 아무래도 이제 감독이 배우와 연출 두 가지를 병행을 하다 보니까 되게 선택과 집중해야 될 상황이 두 배로 늘어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스태프들이랑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좀 더 도와줬으면 좋겠다. 혹은 이런 부분이 놓칠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좀 얘기를 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현장의 모든 장면들을 이제 꼼꼼하게 기록해야 되는 이제 스크립터시니까 그 이 37의 현장이 어땠는지 어떤 점들을 좀 중요하게 여기면서 가셨는지도 궁금해요. 저는 일단 처음에는 조금 저도 부담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처음부터 좀 끝까지 현장까지 갔을 때 그 연출부는 거의 제가 유일했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조금 제가 뭐 어떤 걸 놓치고 할까봐 뭔가 긴장되는 부분도 있었고 좀 그런 부담이 있었는데 근데 막상 현장에 가보니까 이미 좀 감독님이 다른 스태프분들과 충분히 소통을 많이 해 놓으셨고 그리고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상이나 소품 이런 것도 감독님이 대부분 다 케어를 하셨고 뭔가 좀 제가 그렇게 짜잘하게 뭔가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할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이제 감독님이 그 연기를 하실 때에는 제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를 확인할 사람은 이제 제가 거의 혼자였기 때문에 뭔가 그 바로바로 고쳐야 할 그런 사소한 부분들 그런 것들은 조금 제가 신경 쓰려고 노력했고 그거 외에는 뭐 배우분들도 다 뭘 준비하고 이런 것들도 다 각자 되게 잘 해주시고 이래가지고 네 되게 재밌게 촬영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연출하는 그런 게 아니니까 조금 더 재밌었어요. 신나 있었어요. 전 항상. 네. 네. 맞아요. 가장 솔직한. 어떻게 돼도 그래도 네. 내 영화 아니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아니 근데 실제로 자기 영화를 연출을 했었고 편집도 다 자기가 하니까 스크립트를 다 확인하면서 편집을 했던 경험이 많다 보니까 스크립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지를 알더라고요. 저한테 노하우를 준 부분도 있었고
저는 그 후반부에 병원에서 뛰쳐나와서 길거리에서 울면서 이제 찍는 그 부분이 사실 진짜 힘들었잖아요. 맞아요. 야외이기도 하고 모니터 이제 무선 모니터를 사용했는데 거의 막 연결이 안 좋아서 나와지도 않았고 그때 혜인 감독님이 되게 고생을 했죠. 그래서 거의 빈 스크립트를 저한테 가져다 줬죠. 언니 미안해 하면서. 네, 근데 스크립을 거의 많이 못하기도 하고 막 급박하게 막 돌아갈 때는 그냥 그때 약간 콘티 만드시고 네, 했는데 잘 나와가지고 너무 다행이에요. 네. 네. 이렇게 단편 영화 현장 규모가 또 작기도 하고 또 네. 빨리 돌아가는 일들도 많고 또 되게 배우와 연출을 같이 하게 되는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원래 신뢰나 어떤 친분이 바탕이 되어 있으면은 네. 뭐랄까 그런 어떤 절차를 좀 차리지 않고 음. 바로바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왠지 있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네, 그리고 또 질문. 제가 궁금했던 질문 하나 할게요. 이 영화 안에는 좀 여러 대의 카메라가 이제 등장을 해요. 이제 예린이 유튜브 방송을 하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웹캠 그리고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통해서 계속 예린은 자신의 일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영화 처음 시작하면 이제 데뷔 10주년을 이제 축하하는 방송부터 뭐 통편집이 되거나 오디션을 망친 그런 이야기들도 이제 막 해요. 다양한 카메라의 화면 속에 이 주인공의 얼굴이 번갈아가면서 나오니까 저는 그 화면 밖의 예린의 모습 또 안에 있는 그런 모습이 같은 사람인데도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우가 대기실에 있는 모습 그리고 무대에 있는 모습을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막 바뀌면서 보는 듯한 느낌으로 들어서 굉장히 좀 다채로운 장면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런 장면들을 촬영하실 때 좀 어떤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좀 의도하셨나요? 그거는 맞았던 것 같아요. 되도록이면 다양한 모습에 다양한 앵글로 내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했고 근데 사실 그런 생각의 큰 이유는 리듬감이었던 것 같기는 해요. 또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는데 까먹었네요. 네. 리듬감을 얘기해 주시니까 그 영화에 딱 시작할 때의 그 예린의 어떤 그 주예린이라는 배우의 그런 검색을 하면서 나오는 그 컷들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면서 음악이랑 굉장히 절묘하게 잘 어우러지고 이 영화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리드미컬한 느낌의 편집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되게 뭐라고 해야 되죠? 알 수는 없지만 그 예린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그런 심리적인 상황까지 좀 맞물려져서 저는 느껴졌어요. 그런 뭐랄까 좀 불안정하기도 하면서 또 뭔가 지금 이 상황이 잘 풀리고 있지 않다 이런 느낌까지 받게 됐더라고요. 그럼 질문 또 할게요. 현우 김님께서 또 질문해 주셨는데요. 이제 영화의 후반에 끝부분에 출연하신 영상을 조금씩 넣으셨는데 그 중에 혹시 이 영화의 주인공의 심정과 연결되는 작품도 있으신 건가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심정과 관련된 거라는 건 사실 초반에 눈물 흘릴 때 눈물 흘리면서 연기하는 장면들을 일부러 넣은 거는 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현세의 예린과 작품 속에서 고통스러움을 느꼈었던 그 작품 속의 예린이 다 이제 이어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 넣은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는 좀 웃는 모습 많이 넣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연기하고 있는 웃는 모습이긴 한데 정말 연기를 하면서 행복했었던 과거를 투영하는 모습인 것 같아서 약간 대조적으로 굉장히 슬픈 현실이지만 웃는 연기를 넣었습니다. 네. 이때 수술실에서 뛰쳐나와서 이제 거리를 활보하는데 울음소리가 처음에는 굉장히 마음 아프게 들리다가 그런 소리들이 점차 줄면서 또 음악이 딱 흘러요. 그때 이제 뭔가 그 예린이 자기가 자신의 마음을 좀 저는 보듬어주는 그런 음악이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나왔던 음악이 2곡 정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음악은 어떤 음악인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우선 거의 메인 테마처럼 이제 오프닝과 인디신에 나왔던 음악은 밴드 별보라의 두 우주라는 곡이고요. 제가 좋아하는 밴드라서 그 음악을 자주 듣는데 사실 제가 가사를 별로 안 듣거든요. 음악을 들을 때. 그래서 이것도 제목만 알았지 가사를 몰랐어요. 근데 이 영화를 쓰면서 이 음악을 다시 들었는데 방동원 감독이 카페에서 저한테 하는 우주와 관련된 그 가사인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나의 우주와 너의 우주가 만나 포옹하면 뭐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운명이 아닐까 하면서 넣었었고 길거리에서 이제 울면서 나왔던 음악은 싱어송라이터 여름애님의 너무 슬퍼하지 마라는 곡이고 싱글인데 미발매 곡이에요. 근데 이것도 저는 이제 평소에 듣고 있었는데 친분이 있어서 저는 듣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가사가 이제 딱 귀에 박히면서 제가 굉장히 위로받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씬에 넣으면 적합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공통적으로 또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각자가 생각하는 이 37이라는 영화의 베스트 장면이 무엇인지 이제 궁금해요. 혜인 감독님부터. 저는 이제 병원에서 뛰쳐나와서 울면서 이렇게 그동안 예린 감독님이 출연하셨던 작품들 나오는 그 장면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노래랑 이렇게 좀 어우러지면서 되게 좋았어요. 약간 이 영화 전체에 뭔가 힘을 실어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진짠가? 이런 느낌을 갖게 하고 이게 진짜 있는 이야기처럼 느껴지게 하는 그런 장면이어서 저는 그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드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부분 되게 걱정 많이 하셨거든요. 맞아요. 사람들이. 네. 시나리오 단계에서부터 이거 너 과거 영상 갖다 쓰면 다 이거 상영 포맷도 다를 테고 어떤 건 필름이고 어떤 건 뭐 4K고 이럴 텐데 톤도 안 맞고 이상할 거다. 그리고 완성하고 나서도 이제 이거 연기 포트폴리오냐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고 그랬는데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 분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다양한 것 같아요. 네. 저도 좀 우려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이게 뭔가 그때 저도 다른 분한테 들었을 때 그래 조금 어우러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 말 들었을 때 그럴 수도 있겠다 해서 걱정했는데 막상 나와보니까 이 부분이 제일 좀 좋더라고요. 저는. 네. 그건 음악의 힘이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은 너무 많은데 저는 마지막 장면인 것 같아요. 사랑받고 싶어서요 라고 얘기하고 미소 짓는 그 장면. 저도 뭐 다 좋았지만 마지막에 예린이 실제로 연기를 하면서 정말 행복했고 몰입했던 그런 순간들을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면은 예린이 항상 어딘가에 대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말 그게 사람들한테 가닿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반응이 이렇게 많이 있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좋아하는 방동원 감독이랑 대화를 할 때 예린이 죽음에 대해 철학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 하는데 코 수술을 권유받는 어떤 다른 방식으로 이제 거부를 당한다고 느꼈어요. 근데 그게 지금 그 주예린이라는 영화 속의 배우의 되게 일상인 것 같더라고요. 오디션에서 좀 안 좋은 어떤 상황을 겪고 뭐 이런 과정들이. 그런데 이제 정말 피노키오가 왜 그렇게 우냐라고 물어봤을 때 사랑받고 싶다라는 말 한마디를 할 때 그 모든 게 다 사실 배우의 존재 이유 아닌가? 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솔직하고 좀 감동적으로 좀 와닿았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그 실제 장면들 관련해서 이제 궁금하시고 또 좋았다라는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요. JK님께서 이거 실화인가요? 리얼리티가 너무 잘 느껴졌어요. 진짜 자기 고민 아닌가? 할 정도로 주인공의 감정이 굉장히 진하게 와닿았더라고요. 제 고민 맞아요. 네. 그리고 또
강동원에 대한 질문이 이제 2개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태리님께서 영화의 상대 역이 강동원으로 설정한 이유가 있나요? 라고 하셨어요. 제가 강동원은 아닌데, 그쵸? 방동원. 아니다. 영화 속 설정은 사실 강동원이 맞고. 네네. 네. 강동원 씨, 영화의 상대하고 강동원 씨를 설정한 이유는 누가 봐도 너무 탑스타. 누군가의 그런 거 있죠. 누구랑 연기하고 싶어요라는 질문을 받으면 정말 떠올릴 법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실제로 너무 사모하고 있기도 하고 해서 강동원님으로 했습니다. 네. 네. 또 채팅창에 여름애님께서 너무 슬퍼하지 마라는 음악을 이제 부르시고 만드신 여름애님께서도 이제 음악 써주셔서 영광이에요라고 이제 남겨주셨고요. 현우 김님께서 뒷이야기도 흥미롭군요. 2분이 나와주셔서 이 영화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해주셨어요.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좀 질문을 더 이제 올려주시면은 그것까지 하고 이제 시간이 한 5분 정도 이제 남았습니다. 그 정도 있고요. 말 나온 김에 촬영하면서 2분이서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혜인 감독님부터 혹시. 안 그래도 이거를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특별히 막 에피소드는 없었고 저는 좀 촬영장 자체가 좀 되게 재미있었어요. 되게 너무 재미있었고 그리고 이 영화 길이에 비해서 로케이션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 좀 새로운 장소에 이렇게 가는 그런 재미도 있었고 저는 이 엔딩에서 이 공원을 헌팅을 이제 그때 못 갔어요. 그리고 그 현장에 가서 봤는데 너무 진짜 예쁘고 화면에도 그게 되게 잘 담긴 것 같아가지고 그게 되게 좋았어요. 하늘공원이었나요? 노을공원. 노을공원. 하늘공원 옆에 있는 노을공원. 네, 그래서 네 그랬습니다. 네. 저는 솔직히 너무 혼자 고군분투하다 보니까 방동원 역에 이승찬 배우님이랑 둘이 연기했을 때가 너무 재밌었거든요. 카페에서 코를 이렇게 한다거나 뭐 커튼을 이렇게 만지는 손동작이 사실 계속 이제 반복해서 뭔가 나오는데 그거 다 해주신 거예요 현장에서. 너무 유머 감각이 뛰어나셔서 승찬 배우님이랑 연기할 때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김종욱님께서 올려주셨던 질문인데 이 영화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실까요? 계속 말씀을 많이 해주셨지만 그래도 이 질문에 대답을 해주신다면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 위로하는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속의 피노키오도 사실 또 다른 저라고 생각을 해서 누구한테도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받고 싶다는 얘기도 하지 못하지만 나는 나에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스스로를 위로하는 영화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영화가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그래서 또 초코님께서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아마 이야기 같은데요. 보면서 뭉클해졌어요. 저의 이야기가 아닌데도 비슷한 감정을 느꼈을 때가 떠올랐어요. 이런 점이 영화의 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며 하트라고 남겨주셨고 셀리킴님께서 오늘도 너무 예쁘세요 배우님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감사합니다. 가리고 있는데. 네. 그리고 이태리님께서도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감독님의 진심과 열의가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앞으로 위로가 되는 영화 많이 만들어주시기 기대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고 최진영님은 아마 지인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촬영 감독님이세요. 아 그렇군요. 네. 2분 서로를 사랑스럽게 보내요 라고. 이렇게요? 아니면 이렇게요? 이렇게겠죠. 네, 저는 모르니까. 네. 오늘 주혜린 배우님이 사실 작년부터죠. 저희 온라인 별별 시네마를 이제 시작하면서 배우로도 이제 출연을 해주셨고 또 연출로도 나의 고백이라는 작품으로 또 출연을
이제 해주셨는데요. 그때마다 이제 저희 별별 시네마 찾아주시는 감독님들이나 스태프분들에게 또 다음에 또 봐요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진짜 또 보게 되는 감독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영화를 찍으신 거예요. 아, 네, 이 어려운 시기에 네. 영화를 이제 또 만드셨고 또 저희가 함께 볼 수 있어가지고 너무 뜻깊은 이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 이제 두 분이 오늘 나와서 이야기하시면서 되게 그 촬영했을 때 생각도 많이 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야기한 소감은 어떠셨나요? 일단 좀 이렇게 좋은 영화 왜 웃으시죠? 좋은 영화 갑자기 좋은 영화로 둔갑한 것 같아요. 되게 좋은 영화. 그때 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좀 촬영했을 때 되게 기억도 많이 나고 그때 있었던 일도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이렇게 좋은 영화의 이 연출 팀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분들이랑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 또 한 번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 같이 차 타고 왔는데 다음 영화 촬영할 거 얘기를 좀 하면서 왔거든요. 정말 조촐하게 소규모로 저희끼리 아동바정하면서 찍게 될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잘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영화도 나중에 별별 시네마에 다시 오겠습니다. 언제든지 예, 오시고 네. 혜인 감독님도 이제 알겠습니다. 불러주세요. 네, 또 열심히 장편도 지금 쓰시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모든 작업들 이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순서 마지막으로 이제 두 분이서 이제 네. 채팅창에서 질문이나 소감을 남겨주신 분 가운데 선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분이 계실까요? 한 명씩 하면 되나요? 네, 제가 먼저 해도 될까요? 네. 저는 여기 김현우님이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분 선택하고 싶습니다. 네. 김현우님께서 질문들이나 소감을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축하드립니다. 네, 저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다양한 질문을 남겨주셔서 고르기 어려운데 그 피노키오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던 이태리님께 네,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별별 시네마는요, 2주 정도 영화 오늘 본 37 인천영상위원회 홈페이지 별별 시네마 카테고리 들어가시면 이제 또 계속 감상을 하실 수 있고요. 오늘 본 유튜브 라이브도 내일부터 또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인사하면서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네. 네. 인사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할까요? 화이팅 이런 거 하나요? 어떻게 할까요? 피노키오 화이트 어떻게 하죠? 그냥 감사합니다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로. 네. 네. 여러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